안녕하세요. 대성마이맥 신규 물리 강사 홍진수입니다. 두 번째 커리큘럼 백핸드 OT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컨셉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강좌의 컨셉은 기출 변형 엔제와 스킬 특강입니다. 기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수능 공부를 하면서 바이블로 삼아야 하는 게 바로 이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기출은 3번은 풀어봐야 된다, 혹은 그 이상 더 풀어봐야 된다 라고 강조를 하시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수험생 입장에서 이런 고민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모든 단원이 동일한 위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단원들은 조금 쉽게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기파 단원이나 핵반응 같은 단원들, 혹은 원자의 구조 같은 단원들은 그냥 개념만 알면 그냥 명제에 대한 참거짓을 판단하는 수준에서 끝나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게 바로 해결이 되고 그게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역학이나 전기력, 자기장 같은 단원들은 문제 풀 때 필요한 로직이 있고 그 다음에 단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를 익히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고 많이들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출을 여러 번 풀어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미 내가 쉽다, 그러니까 이미 정복했다, 쉽다라고 느끼는 단원들에 대해서는 굳이 추가 학습을 더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고난도 단원들 위주로 기출 문제를 여러 번 푸는 것을 권장하는데, 근데 여기서 또 잠깐 기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봤다면, 기출 문제를 한 번 정도 학습한 그 이후 시점에서는 이 기출문제에 대한 잔상, 기억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봤는데 정답이 기억이 나. 이거 어떡하지? 일단은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내가 진짜 고민을 해서 문제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기억이나 어떤 이런 습관에 의존해서 문제를 푸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 효과가 줄어들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2번 풀어보는 게 아니라 기출에서 필요한 로직은 그대로, 단계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조금씩 상황을 변형한 기출 변형 엔제로 학습할 필요가 있고, 그 2마리를 전부 다 잡기 위해서 여러분이 추가 학습이 필요한 단원들만 기출 변형 엔제로 구성을 한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스킬 특강입니다. 그런 고난도 단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스킬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스킬이라고 하는 게 용어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여러 강사분들이 여러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스킬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정의고요.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저에 맞춰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킬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테크닉 혹은 쇼컷과는 다른, 조금 더 포함하는 개념으로 저는 스킬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킬에는 문제 푸는 방법을 스킬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문제 풀기 위해서 변수를 조금 더 단순하게 표현하는 변수 단순화나, 아니면은 계산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미지수를 설정하는 이런 환산 조율법, 혹은 식을 방정식 형태로 완성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비례 계산을 하는 비례추론법,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테크닉도 이 강좌에서 설명을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스킬을 다루고 있어요. 자, 문제를 푼다라는 것은 문제에서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안 나와 있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 나와 있는 정보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는 조건, 혹은 전제, 단서라고 얘기하는데 다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해요. 저는 같은 의미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일단 개념 공부를 했다면 이 단원, 이 유형에서 어떤 정보들이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중에 나와 있는 정보와 안 나와 있는 정보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안 나와 있는 정보를 찾는 그런 로직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 과정들을 전부 다 익히는 것을 저는 스킬이라고 하고,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스킬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은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이어서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징,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단원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난도 단원들, 그 중에서 고난도 주제만을 다루고 있고, 역학 4개 단원, 비역학 5개 단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총 24개의 테마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개념과 기출이 끝난 이후 커리큘럼이고, 이제 문제풀이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수록이 되어 있고 엔제 느낌의 교재예요. 그런데 상반기에 시행이 되다 보니까 쉬운 엔제라고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교재는 쉽지 않습니다. 쉬운 엔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엔제랑은 조금 다른 것은 기출을 베이스로 문제를 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선가 좀 봤을 법하다라고 하는 좀 익숙한 느낌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이 엔제들은 전부 다 해결이 가능해야 한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쉬운 엔제라는 인식 대신엔 익숙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엔제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 어떤 정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내 실력을 점검하는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므로써 개념을 조금 더 강화하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그런 이제 학습의 목적이 있죠. 이 교재는 실력 점검이 아니라 학습용 교재, 철저하게 학습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택지 기억, 니은, 디귿을 구성할 때도 여러분이 하나라도 더 배워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서 구성을 했고, 그리고 편집 부분에 대해서도 기출 변형 엔제인데 이 문제들이 어느 기출을 이제 베이스로 해서 문제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전부 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출 문제에 대한 기억이 없다거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면 그 기출 문제를 찾아서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여러분의 실력 향상을 위한 학습용 교재라는 거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 커리큘럼을 꾸준히 따라온 친구들이라면은 클래식 매치라는 기출 해설 강좌를 들었을 겁니다. 그 기출 해석 강좌에서는 한 문제를 풀 때 뭐 10분이 넘게 걸리는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만큼 자세하게 해설을 했다라는 거고,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풀면 된다라는 정석적인 풀이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핸드 강좌에서는 이제는 점차 수능에 가까워짐에 따라 실전적인 풀이, 하지만 너무 이제 여러분께 나 이만큼 잘 풀어라는 걸 막 뽐내는 형태의 이런 좀 당위성이 없는 너무 이제 쇼컷 위주의 이런 풀이가 아니라 정확해야 되지만 하지만 실전적이어야 한다. 그 사이에 간극을 좀 좁힌 가장 실전적인 풀이를 제시를 할 거고요. 이 풀이에 대해서는 풀이를 할 겁니다. 자, 이어서 이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본격적인 단원 구성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표 한번 살펴보죠. 25학년도 수능에 대한 문제 구성이에요. 저는 물리 1을 총 20개 단원으로 구분을 해요. 한 개 단원에서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단원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5학년도 수능의 문제 번호,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정답률입니다. 여러분 이제 공부하면서 느꼈겠지만, 그리고 이 표를 보면 알겠지만 정답률에 좀 차이가 보이죠. 쉬운 단원과 조금 난이도가 높은 단원이 확실히 구별이 됩니다. 자, 정답률이 낮은, 즉 고난도 단원에 대해서만 추가 학습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고, 이렇게 좀 색칠되어 있는 단원들이 이 백핸드 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학 4개, 비역학 5개 단원이고, 이 교재는 따로 출시가 됩니다. 강좌도 따로 출시가 돼요. 그래서 역학이 좀 부족하다, 역학만 추가 학습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역학 파트 1 부분만 교재랑 강좌를 이제 선택을 해서 수강할 수 있고, 혹은 비역학만 듣겠다라고 하면은 비역학만 따로 이제 선택을 해서 수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업로드 일정은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역학 먼저 하고 그다음 비역학이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전체적인 교재 형식과 이제 강좌의 구성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교재는 단원이 있고 그 단원 안에 테마가 2개에서 3개 정도씩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테마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테마마다 개념에 대해서 리뷰할 수 있게 짧게 쓰여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좀 더 주의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팁 박스에 좀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출 심층 분석이 들어가요. 각각의 테마마다 대략 2문제 정도씩 들어가는데, 개념 강좌에서는 각각의 유형마다 좀 쉬운 기출들로 개념을 확인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런 문제들을 수록을 했다면, 이 백핸드 강좌에서는 각각의 테마, 유형마다 스킬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고난도 문제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와 복습 문제를 구분을 했어요. 각각의 테마마다 대략 한 10문제 이상, 한 12문제 내외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 반드시 시청을 해야 하는 그런 연습 문제랑 그 공부했던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복습 문제로 6문제씩 구분을 해 놨습니다. 자, 교재 표지고요. 이 교재 안에 개념 페이지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개념에 대해서 짧게 쓰여져 있고 그 밑에 팁박스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기출 심층 분석인데, 기출문제에 들어가 있고, 이 기출문제의 이렇게 문제 부분을 보면은 잘 화면에 안 보일 수 있는데 하이라이트가 좀 쳐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주목해야 될 정보들에 대해서 적어놨고, 그 밑에 문제풀이 알고리즘 포인트라고 해서 좀 적어놨어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를 푼다는 건 나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안 나와 있는 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표로 정리를 했는데, 나와 있는 정보를 써놓고 안 나와 있는 걸 찾을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안 나와 있는 것을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찾아야 하는지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문제풀이 알고리즘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밑에 포인트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연습 문제와 복습 문제의 페이지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조금 쉬운 문제들은 이 안에서도 조금은 간단한 문제들은 한 페이지에 2문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한 페이지에 1문제씩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총 9주차 커리큘럼입니다. 자, 한 주에 1개 단원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1개 단원마다 테마가 2개 내지는 3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문항수로 치면 기출문제가 2문제씩 뭐 6개 정도,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수록 문제들이 대략 한 20문제에서 30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강의 시간은 한 차시당 1시간 정도 내외가 될 텐데, 조금 긴 차시는 1시간 30분 정도까지 되는 차시가 있고, 좀 짧은 차시는 한 40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잡아 1시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게 이제 3차시 정도씩 업로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강의 듣는데 필요한 시간은 대략 한 3시간 정도, 그 안쪽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모든 문제를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수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 제 강좌뿐만 아니라 그냥 제 앞으로의 문제풀이 강좌들은 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고 강의를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맞건 틀리건 상관없이 이제 강사가 어떻게 푸는지를 보고 비교하면서 얻어갈 것이 있기 때문에, 연습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풀고 맞췄다 하더라도 필수로 수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복습 문제에 대해서는 이 연습 문제와 로직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고 나서 나 막힘없이 수월하게 해결을 했어 라고 한다면 굳이 강의를 더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렇게 발상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계산이 좀 복잡했다 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틀린 문제는 당연한 거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들만 인덱스 선택해 가지고 발췌 수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주차별 계획이고요. 대략 한 주에 한 개 단원씩 들어가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는데, 그 중에 에너지가 좀 난이도가 높죠. 이 에너지는 두 주차에 걸쳐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강을 합니다. 해서 총 5주 동안 파트 1이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시기로 치면은 4월 말 정도가 될 텐데, 4월에 요 파트 2 기역학에 대한 강좌가 진행이 됩니다. 6주차 때 연력학과 상대성 이론 이렇게 2개 단원 학습을 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한 주에 한 개 단원씩 학습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백핸드 강좌에 대한 OT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개념과 기출 완강을 하고 수강 후기 이벤트도 하고, 그다음 백핸드 출시하기 전에 뭐 기대평 이벤트 같은 것들을 좀 했었죠. 이렇게 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저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내줬었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별 생각이 없었는데,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메시지들을 전부 다 하나씩 읽어왔습니다.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께 이제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막 이런 이제 좀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는 큰 에너지원이 됐었는데, 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것을 하나를 좀 갖고 와봤어요. 공유하고 싶은 이유는 이 학생이 써준 이 후기가 제가 처음에 강좌를 기획하고 또 런칭을 할 때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그대로 전달된 것 같아서 그 내용들이 수강 후기에 담겨져 있어서 갖고 와 봤습니다. 자, 조금 이렇게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물리라는 과목이 가장 5개념이 잡히기 쉬운 과목이고 잘못 이해하면 치명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 학생이 얘기를 했는데,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이고, 그래서 그 5개념을 없애는 방식의 교재 구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베이스라인 강좌를 보면은 이렇게 개념, 각각의 단원마다 개념 파트, 연습 파트, 대표 기출 파트가 있는데, 사실 개념 파트는 거의 다 비슷할 거예요. 이제 저는 연습 파트를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구성을 했고, 그 연습 파트에서 가장 주의했던 것은 질문에 대해서 연속적이고 확장적으로 구성을 해서 여러분의 5개념을 없애는 방식으로 처치하는 형태로 그렇게 구성을 좀 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이 학생이 좀 잘 받아들이고 적어준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역학이나 전자기에서 사용하는 빠른 문제풀이 스킬들도 기본적으로 개념 이해를 해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이 문제를 푼다라는 것을 어떻게 볼 거냐인데, 문제에서 나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안 나와 있는 걸 찾는 거고, 그 나와 있는 정보 바탕으로 어떻게 안 나와 있는 걸 찾을 거냐라고 하는 스킬은 이제 많은 강사들이 설명을 할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걸 스킬을 사용하려면 어떤 정보가 나와 있고 안 나와 있는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해요. 어떤 정보들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개념을 통해서 습득해야 되는 내용이고, 당시 얘기하면 문제풀이 스킬을 익히려면 개념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학생은 알고 있었던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 같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 또 밑에 쭉 읽어보면은 홍진수 선생님의 장점 중 하나는 친절하고 꼼꼼한 개념 설명인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 칭찬이 전 굉장히 좋더라고요. 일단 읽어보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노베에게 좀 친절하다, 노베도 들을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계획을 할 땐 수능을 만점받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이렇게 노베를 대상으로 이제 교재를 구성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능한 좀 친절하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좀 수월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고요. 그 무엇보다도 이제 저는 강사가 친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절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Q&A도 직접 답변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봐 주고 이렇게 후기로 남겨주니까, 더 친절해져야지, 더 학생들을 위해서 꼼꼼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냥 후기를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어필을 해봤는데, 일단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 중에 가장 큰 것은 이런 후기들이 저한테 큰 메시지가 됐다라는, 큰 응원이 된다라는 게 제가 느꼈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느끼고 여러분께 너무 고맙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소통에 대해서 조금 두려워해서 이제 직접적인 소통을 잘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SNS 같은 것을 따로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소통을 조금 이런 형태로 해보니까 소통의 필요성을 좀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조금 조금씩이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인스타 계정도 만들고 유튜브도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인스타나 유튜브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뭐 인스타를 통해선 저의 근황을 알리거나 이런 좀 메시지 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형태로 소통을 하는데 사용을 할 거고, 그다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본격적인 강좌를 업로드하지는 않겠지만 기출문제에 대해서 좀 임팩트 있는 풀이나 뭐 이제 올해 나오는 뭐 이제 연기 교재 문제들에 대해서 좀 임팩트 있는 풀이 영상들을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쉬면서 좀 재미거리로 볼 수 있는데 물리 개념과 관련된 컨텐츠들,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업로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수업 시간에 만나서 여러분의 이제 물리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